저는 이제 여지껏은 좀 좌선만 했고 경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의 조건 때문에도 경행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법당에서 이제 제가 경행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경행 중에도 이렇게 좌선에서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좀 집중되면서 한 30분 지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걷는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내가 너무 애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알아지는 좀 그런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좌선을 하고 좀 좌선을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경행을 할 경우에 보통 경영할 때 이제 발 걸음에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대상이 더 호흡에 강하게 있어서 자꾸 호흡으로 경행 중에도 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호흡을 알아차려도 예,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호흡에만 있다 보면은 네네. 다른 행위들을 할 때는 이제 또 그 행위를 놓치거나 또 그 수행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일어나는 뭐 행주자와 이제 걷거나 앉아 있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일상적인 행위를 할 때 있잖아요. 뭐 예.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나 이럴 예. 때도 그 행위 현재 일어나는 그 몸 동작에 마음이 가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우리 일상과 잘 연결돼 있고. 네네네. 근데 이런 거 하면서도 계속 호흡에 있으면 집중력은 좋아질 수 있는데 예. 일상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에만 집중이 되고 다른 행위들은 뭐랄까요, 잘 거기에서는 좀 뭐 이해도 잘 안 생기고 그 행위 자체를 실수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어제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그 몸에 대한 네네네. 기억경에 보면은 예. 다 그거잖아요.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거 네네. 않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자세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고, 또 돌아볼 땐 돌아보고, 예. 뭐 구부릴 땐 구부리는 거 알고, 이 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되게 루틴한 현상들을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일어나는 거, 현재 예. 그걸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 해도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현재.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거의 뭐 근접산매 가까이는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또 호흡으로 가면 그게 호흡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경행이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에서는 내가 호흡에서는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만 마음이 있지만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에서는 대상 일단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약간씩 변화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변화하는 대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예.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 마음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까요? 훈련이 좀 더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혼자 경행을 했을 때 하고 도반들이 옆에서 경행을 할 때 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쓰이는 게 예. 다르니까. 자꾸 예. 제가 혼자 할 때는 제 발걸음에만 계속 잘 집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도반들이 있으니까는 그때 자꾸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옆에 이렇게 도반들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일상 삶에서도 그렇게 내 그 마음의 힘이 강해질 수 있게 그 행동에 마음을 두는 게 더 좋은. 그렇죠.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 실제로 경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5가지 대상을 견딜 수 있어야 삼매에 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대상을 네네. 부딪히면서도 뺏기지 않는 이 훈련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경행 과정에서 좀 훈련되는 게 있어요.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근데 자선할 때는 거의 외부 대상은 별로 없으면서 주로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잖아요, 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수행의 패턴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경행 수행도 가급적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작동되기도 쉽잖아요. 예. 그럼 또 그거 알아차리고 그거 넣는 연습들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 작용을 해야 아, 예. 그게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마음이 한결같이.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여여하다, 뭐 아, 예, 이려하다,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또 지혜가 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앉아서 호흡할 때는 그 지혜가 작동되는 범위가 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장애를 버리는 정도 알아차리고 놓고 하는. 근데 일상에서는 그 움직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대상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경행 수행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스님들 꾸띠가 있으면 예. 그 꾸띠 바로 옆에 항상 그 경행로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본인이 만들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통은 그게 한 20-30보 정도. 우리 지금 법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왔다 하면서 그러면 그 앉아 있는 거 못지않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경행을 하고 자선을 하는 훨씬 잘 되죠. 더 잘 되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런 식으로 경행하고 이래 잘 번갈아서 하면 일단 좋은 게 뭐냐면 몸에 무리가 안 가. 예. 자선 위주로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몸에 이제 무리가 가거나 나중에 이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경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몸도 풀리거든요. 예. 서서히 경행하면. 예. 그러면 또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또 앉아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앉아서 수행하면서 또 약간 마음이 좀 전환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일종의 피로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에서 앉으니까 더 잘 되는 것도 있죠. 지난달 수행에서도 제가 느꼈는데, 제가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이제 호흡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걸 알았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아, 그 습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버리기 어려운가를 느꼈어요. 근데 와서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기운이 나고, 근데 이제 그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요번에 그 딴 때는 이제 오자마자 어떤 때는 바로 집중이 잘 되는데, 요번에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초반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고단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 이번에는 몸이 그렇게 개운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제 몸에 그 마음이 가니까 몸의 이 상태가 이렇게 저절로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되고 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몸부터 이렇게 한번 그 몸에 집중을 하고 시작하면 그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그것도 이제 걷기 수행을 하고 나서 자선하면 잘 되는 거나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는 걷기 수행이 어렵더라고. 굉장히 힘들던데요, 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보살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안 해봐셔서 그런데 걷기 수행이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라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좀 익혀두면, 저는 사실 처음에 세속에서 수행할 땐 자선은 거의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했어요. 거의 다 걷기 수행으로 했어요. 한 20여 분만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좌선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앉아서 하는 거는 경계가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걷기 수행은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익혀놓으면 덜 지루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분 전환을 할 때 되게 좋은 수행법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경전에도 이거 몇 가지 나오거든요. 먼 거리를 가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냥 발걸음에 탁 알아차리면 가다 보면 벌써 이만큼 왔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소화가 잘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먹고 나서 바로 앉는 것보다 걷기 수행을 함으로써 그런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행선이 힘들다고 그러셨을 때 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좀 알려주셨으면. 아 이거 많이 해보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농담이 아니라 거의 저는 하루에 한 6시간씩 경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수행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자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어떤 때 수행했냐면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는 시간, 그 등교하는 시간이 한 20-30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고 밥 먹고 이제 강의 끝나고 중간에 이동하는 시간, 공양 이제 밥 먹고 나서 또 포행하는 시간, 아르바이트 가는 시간 이럴 때 주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이렇게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행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수행으로부터 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다 갖추어진 곳에서만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데 조금만 이게 세속적이고 번거로운 데 가면 정신이 확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뭐 경행도 보살님이 이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이라도 뭐 밥 먹고 나서 이제 포행 나갈 때도 그런 경행 수행을 해보고 그런 이제 그 자선 외의 시간들에서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힘이 좀 덜 들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뭐 제가 옛날에 봉암사 있을 때 난 하루에 최대 6시간에서 그 정도를 경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그 이제 이게 또 있더니 힘이 생기는 게 있어요. 자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보살님 자선할 때는 막 30분도 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1시간도 씻고 2시간도 씻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행도 훈련을 해야 그게 편해져요.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수행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세속에서는 자선보다 경행을 많이 할 기회가 많아요.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뭐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시간들만 수행으로 바꿔도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수행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가는데 1시간쯤 걸리니까 그게 수행 시간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수행하기 좋다고 이래 오히려 그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 수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산책할 때도 그 시간을 수행으로 할 수 있고 경행이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그 자기 일상과 수행이 밀접하게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선 위주로만 하면 그게 우리 삶과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행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행 수행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